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적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가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다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 명료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중들이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고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이 뒷받침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정치 행위를 갖다가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그 속에 복잡한 어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내비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권력자가 자신의 의도는 따로 있는데 A라는 의도를 감춘 채 B라는 행위를 하는데 국민들은 감춰진 의도 알 리가 없고 그래서 B라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때로 왜 권력자가 저렇게 이런 일을 처리하지? 저 사람은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국민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목적한 바, 의도한 바가 그대로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 심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지 목적은 다른 데 기대하고 있으면서 애매하게 국민들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선동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의도와 방향이 꼬이면서 시원찮은 결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정적에게도 공격을 받고 국민들에게도 공격을 받는 그런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법적 처리 이 부분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윤 정권이 이재명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의 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직위를 활용해서 개인의 이속을 차리는 부패 행위 그리고 특정한 소수에게 엄청난 떼돈을 벌게 해주고 그 대신 그 지자체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또 본인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하게 했다. 기업으로 하여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처벌을 하겠다라는 단순한 정의의 관점에서 이재명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정의를 표방하지만은 그 속은 정적을 척결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속셈은 어떠하든 겉으로 내건 방향과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정적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척결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자기 모순이 세월이 지난 뒤에 등장을 하죠. 지는 부패를 저지르면서 지난 정권의 부패를 척결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저지른 부패가 세월이 흘러서 다른 정권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때는 그때는 더 많은 욕을 먹고 방어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자의 손으로 가는 것이 옳고 정의롭지 않은 자가 정적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자기가 꼽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그런 어떤 대상이 됐고 또 문재인 정권은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될 소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을 성남에 있는 각종 부동산 개발,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 개발,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성남FC에 대한 후원 이런 것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척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 정의를 표방해서 정적을 처벌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처벌하는 대신 자신은 그 정적이 저지른 잘못들을 안 저지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이재명을 처벌하고자 하는가? 총선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처벌하고자 한다.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을 처벌해서 야당 전체, 야당 대표가 그렇게 당하고 그런 야당 대표를 뽑은 야당 전체가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여당이 쉽게 이기는 부분을 부가적인 이득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곽상도 무죄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의아스러움이 등장이 돼요. 겉으로는 판사가 잘못했다. 저는 엉터리 판결한 판사를 타도에 마땅하다는데 곽상도가 50억을 아들에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곽상도 때문에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현 정권이 통제할 수 없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끌고 간 사람은 검사예요. 그런데 그 검사가 정영학이 녹취록에 있는 사실 외에 또 다른 증거들, 적어도 곽상도가 화천대유 김만배 일당에게 어떤 이득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서 그가 뇌물을 50억을 수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곽상도와 김만배 사이에 오고 간 많은 문자와 전화, 또 그리고 정확하게 이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압력을 넣은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촘촘하게 보완을 해서 결국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도록 하고, 판사가 그것이 독립적인 가게를, 경제를 꾸려가는 가구단이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개소리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했어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50억을 갖다가 줬을 때는 곽상도 아들을 채용까지 하고 50억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을 때 처음에는 퇴직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이 그만두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억지로 찾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내고 퇴직금을 받아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검찰이 촘촘하게 인과관계를 엮지 못하고 그냥 정영학 녹취록 정도만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간의 시간이 있었고 윤 정권이 등장하고도 8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엮지 못했다면 곽상도를 사실상 끌어서 검찰은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곽상도가 판사가 무죄를 때려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면 무죄를 판사 보고 때려라고 촘촘하게 증거를 엮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검사는 정권 편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어지는 정권에서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같은 현 여권의 계통인 곽상도를 혼자만을 처벌하게 되면 나머지 50억 클럽이 5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벌하게 되고, 또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불과 10대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6년간 근무할 동안에 박영수 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딸과 곽상도 아들 사이에 별의별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왔다 갔을 건데, 그러면 처벌받게 된 곽상도가 나머지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곽상도를 처벌하게 되면 김만배도 처벌해야 되니까 김만배가 처벌받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김만배가 아는 사실은 이재명이 다 그대로 알고 있었을 거고, 이재명이 아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대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50억 클럽과 김만배의 관계, 이걸 그대로 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결국 곽상도 포함 50억 클럽 6명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들이 처벌되는 길을 막는 것은 이 50억 클럽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부분들이 무력화되는, 즉 전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 정권은 50억 클럽을 보호하면서 이재명만 도려내서 처벌을 한다? 자, 몸에 암이 곳곳에 있는데 주요 5개 장기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조심스럽게 도려내라?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국민들에게 대북 송금이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후벼 팔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곽상도 50억 클럽이 다 빠지고 나면 대장동에서 이재명에게 받은 것은 428억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의 직접적 뇌물 관계도 하나도 검찰이 조사 안 했잖아요. 심지어 김만배가 벌어들인 1조 정도 수익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씩 떨어졌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대장동의 428억을 이재명 측에게 준다고 했다라는 것도 돈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 말 속에 들어 있었던 뻥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사건처럼 다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도 검찰이 이재명이 1원이라도 지손으로 받았다는 걸 입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서 재판의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수사를 끌고 가는 거고,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무죄가 나오든 일부 그냥 직무유기형 약간의 벌금형이 나오든 집이가 나오든 알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혁명21은 이 대장동에서 50억 클럽과 이재명의 몸통 뇌물을 동시에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렇게 세상은 무관심하고요.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정권은 우리만 괴롭히고 깔아뭉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의 부패 의혹은 쌍방이 얽혀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곽상도 무죄가 나오기 전날 제가 뭘 했습니까? 이재명을 돈을 받아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정도의 처벌을 기술적으로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총선만 이기면 그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고 결국은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도를 대통령실조차도 가지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 보니까요.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장동을 통해서 저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은 확실한데 여야 모두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정치적인 쇼밖에 더 되느냐. 결국 당군 이래의 최대 비리가 정치적 쇼로 지금 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의도에 환호하다가 그게 아니네? 이 자들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정권이 욕을 먹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만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그 정도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으면요. 뭐 하려고 권력 잡았습니까? 묻고 싶습니다.